네, 이상은의 행동심리 이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2부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저희가 일을 프로답게 해서 일센스, 일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죠. 바로 말센스입니다. 설득력을 가지고 말센스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들을수록 그들의 말에 빠져들게끔 만드는 사람들 어떠한 특징이 있나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 저자님께서 저서에서 크게 말센스를 높이는 방법으로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쉽게 말하기, 짧게 말하기, 의미 있게 말하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가지가 다 쉬워 보이지만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중에서 우선 쉽게 말하기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것들을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은 본인 기준으로 내가 좀 하기 쉬운 말들이 있어요. 나에게 좀 익숙하고 네. 나에게 좀 내가 좀 자주 쓰는 단어이고 표현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여야, 쉽게 맞아요. 이해가 돼야 그게 맞아요. 쉽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가 제가 본 책 중에 인문학자의 검색법이라는 책일 거예요. 아마 그 책 속에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 식물학자인 거예요. 굉장히 학계에서도 유명하고 모르는 식물이 없어요. 그 식물에 대해서 완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정말 학계 내에서도 엄청 유명한 식물학자가 막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막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브리핑이 끝나고 어떤 아이가 이렇게 오더니 저기 혹시 이거는 무슨 식물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줬을 것 같아요. 그쵸. 아이야, 이건 풀이란다. 그냥 그거. 자, 내가 물론 정말 많은 지식들과 전문 용어와 영어 단어와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쉽게 이건 풀이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말을 쉽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단어에 좀 익숙하고 이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아직은.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지식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그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길을 안내해 줄 때, 길을 이렇게 소개해 줄 때, 어디까지 찾아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남자의 기준에서는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길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럼 남자의 관심사, 내가 자주 보는 곳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우선은. 네. 지금 어딨냐면은 이쪽에 코너 돌면은 그 아이코스 있잖아. 아이코스. 그 전자담배집. 자, 그쪽으로 보면은 2층에 올라가면은 거기 당구장 있거든. 당구장 건물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은 여기 PC방 있어. 거기 PC방, 천사 PC방. 거기 2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찾아가겠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이제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쵸.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단어들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 저기 사거리 보면 올리브영 있지. 올리브영 골목에서 돌면 저기 파리바게트 있을 거야. 파리바게트 2층 저기 가면은 저기 젤라또집 있지. 거기 네일아트 바로 옆에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림을 바로바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쉽게 한다는 거는 결국엔 상대방이 내가 말을 던졌을 때 머릿속에 탁 하고 이건 풀이란다, 파리바게트, 머릿속에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아마 트렌치코트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바바리라고 하면 딱 알아듣는 것처럼 이미지가 탁탁 떠오르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기 그 이름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럼 이거는 좀 쉬우려나요? 이번 짧게 말하기? 짧게 말하기. 저는 사실 짧게 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요. 네. 짧게 말하기가
요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유튜브 편집된 것처럼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진짜 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야, 제발 내가 이 책에 쓴 단어 정도로만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책은 제가 쓰면서 계속 긴 문장들,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들을 엄청나게 수없이 거쳤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만 짧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도 이 책처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쉽지가 많아요. 않잖아요. 네. 정말 소원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진짜 발명가처럼 뭔가 누군가를 정말 잘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팁 중에 하나는 네. 요즘에 뭐 녹음 메모에 보면 음성 메모가 되잖아요. 네, 텍스트로 클로버 노트 변환- 이런 것도 그쵸? 바로 전환이 네, 되죠. 바로 웬만한 기능들은 다 되기 네. 때문에 내가 뭔가의 발표를 하거나 뭔가를 짧게 핵심적으로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선 내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메모를 통해서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을 글로 네. 그래 놓고 글을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빼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치고 눈으로 읽고 쓰기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단계로 좀 나눴거든요. 네. 네, 구분 동작으로 얘기하자면 네, 네. 첫 번째는 A4 용지에 내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옮기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편집 안 된 거 보면 말 엄청 많은데 쓸 거는 요만큼만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 편집해 놓기 때문에 그거를 텍스트로 보게 되면 아, 내가 불필요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읽고 쓰기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을 글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좀 엽서 크기만한 것들로 좀 모든 내용들을 좀 줄여보는 겁니다. 아, 종이의 크기를 바꾸는군요. 그쵸. 작은 걸로. 지금 가지고 계신 엽서 아, 크기 안에 네. 핵심 문장들이 좀 몇 개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 때 까먹지 말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문장들이 무엇인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게 핵심이야. 오늘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라는 부분들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형광펜 이렇게 쳐가지고 아, 진짜. 네, 형광펜 딱 쳐가지고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엽서 크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핵심 문장들을 이야기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참고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요거는 큐카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틈나는 대로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엽서 크기로 만드시는 것들 또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또 줄이나요? 또 줄여야 됩니다. 네. 아, 네. 포스트잇 형태로 키워드 중심으로 좀 줄이는 것들이 포스트잇 필요해요. 크기로 줄었어요, 지금. A4 용지에서. 그렇죠. A4 용지에서 엽서 A4 용지는 내가 스스로 고쳐 쓰려고 다 적어보는 거고 네. 엽서 크기는 엽서는 남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남들이 봐도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아, 정리를 하셔야 이해하시는 되는 게 정도? 포인트고 네, 핵심 내용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되고 네. 키워드는 나만 아는 거죠. 아, 예를 들어 이 방법 에피소드, 너무 좋네요. 에피소드 3단계. 전교 1등 이러면 전교 1등 이야기한 건 나는 머릿속에 굳이 다 텍스트로 옮기지 않아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짧게 적어줍니다. 아, 사실 보면 세계적인 CEO나 리더들이나 카리스마 있다, 설득력 있다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물론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때는 그 내용을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특히 어떤 강조점을 두거나 임팩트를 줘야 할 때는 짧고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왜?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많이 설명을 해줘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생각을 물고 말이 말을 물고 계속 나오게 되는데 아까 A4 용지에서 또 엽서로 바꾸고 엽서에서 키워드만을 바꿔서 정말로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짧고 임팩트 있게 말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내가 핵심 문장들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뭔가 발표를 할 때 부담스럽지 않게 간단한 키워드 몇 개만 적어두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요. 미팅 자리나 뭔가 내 의견을 명확하게 또 임팩트 있게 자리에 맞게끔 이야기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말을 좀 짧고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처음에 연습을 말로 글로 바꾸라는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바꾸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람 심리 특성상 여러 가지 길게 적혀져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떨어지고 그거를 읽게 됩니다.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텍스트를 읽게 돼요. 이 방법 너무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쉽게 말하는 거, 짧게 말하는 거, 쉽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짧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짧던 쉽던 그 메시지 안에 의미가 좀 있어야 상대를 좀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의미를 조금 이렇게 탁 넣어서 같이 전달할 수 있는 또 작가님만의 방법이 또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하고 나서 그 첫 경험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첫 경험 리스트. 그쵸. 그래서 내가 안 해봤던 일을 하고 나서 그 경험들을 리스트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들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열심히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내가 했던 경험들이 좀 생생하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 스스로 좀 의미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물론 사건이 되게 큰 이벤트라서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되게 사소한 것들도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한 사소한 행동들에서도 의미를 뽑아내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저는 그 의미를 뽑아내는 것을 4가지 단계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EEC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벤트,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그 다음에 빌리프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세세하게 그 넘기는 뭐 책장 넘기는 거, 책반지 꼽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동작들을 가급적이면 세세하게 정말 묘사하듯이 기록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내가 경험을 새로 하면서 어떤 것들을 새로 깨달았는지 부분들을 좀 적어두는 편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삼겹살을 혼자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오랫동안 있지는 않구나. 이 삼겹살 혼자 먹었으면 이제 뭐 마찬가지로 혼밥의 끝판왕인 뭐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도 혼자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두고 마지막에 이런 기록들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 이후로부터 나는 뭔가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 쭈뼛거리지 않고 사람들 시선 없이 되게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첫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의 좀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는 좀 약간 말 맞추기 같은 약간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들 그 생생한 것들을 잘 기록을 해두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했고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연결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좀 내가 인지를 하고 나 스스로 의미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순간순간을 사는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겹살 하나 뭔가 새로운 도전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몰입이나 밀도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순간에 대한 몰입이나 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또 중요한 한 가지의 말 센스를 높이는 게 상대방이 나를 만났을 때 말을 편안하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것도 내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상대방이 조금 말을 더 쉽게 나한테 많이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하면 제 친한 저자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신모 저자님이신데 창업 열심히 하시는 저자님이 계신데 그분이 딱 떠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는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강의할 때 빼고는 주로 조용히 있는 편인데 그분만 만나면 뭐 방언이 터져요.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이야기를 하고 나만 그리고 또 끝나고 막상 집에 가는 길에
야, 내가 왜 나만 이야기를 했지?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유독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응. 말하느니라 정신이 평소에 그렇게 말문이 하지도 않는데 트여버렸어. 그냥 나만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왜 그분만 만나면 네. 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를 유심하게 살펴보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그분은 리액션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 어떤 말을 하냐면 네. 제가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요? 아 진짜 모르는 거죠. 진짜요? 진짜요? 저 그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맨날 자주 해요. 진짜요? 진짜 똑똑하신 저 분이다. 그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나는 알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간지러워. 신나. 나 신나. 진짜요? 나 그거 하나도 모르는데. 빨리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나 좀 알려줘봐. 나 하나도 몰라. 근데 그 이야기가 저는 마법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나는 이제 눈동자가 이제 반짝반짝 맞아요.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거기까지 아는 거 쉽지 않은데. 오, 뭐 이런 와. 이야기 들면은 작두 탑니다. 막 그러고. 진짜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거를 의식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왜 이거를 계속 내가 필요 이상의 말들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쏟아내지? 그게 막 시켜서 막 콕콕 찔러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너무 말을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유심하게 이렇게 한 발 빠져서 보니까 정말요? 와, 저 그거 하나도 모르는데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진짜요? 이거를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근데 자연스럽게. 그것도 너무 부자연스럽게 하면 그럼요. 오히려 더 가식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인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맞아. 쉽지 않죠. 강력해. 그분이 뭔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보다도 순수한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한 거야. 나 그거 너무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치. 그게 사람인지라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사람이 순수한 호기심이 있어요. 순수한 호기심.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는 상대이지만 이 분야에 정말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이 좀 있다면 내가 진짜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이 사람이 그 이야기들을 서스럼 없이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리액션을 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나는 그거 몰랐는데 그랬어? 약간 상대방을 순수한 호기심으로 계속해서 되게 반응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말 센스에 해당되는 포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톤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정말요? 대박. 정말요? 이렇게 대박. 재밌다. 자, 이런 톤 정리를 하시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쉽게 말하기, 짧게 말하기, 또 뭐였지? 의미. 당 떨어져서 그래요. 네, 그렇죠. 지금. 먹어야 돼. 내가 볼 때 쉬는 시간에 이거 있어야 돼. 맞아. 자, 정리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쉽게 말하기, 짧게 말하기, 의미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대방의 말문까지 트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법 생각할 때 아나운서처럼 발음 똑똑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개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의 이야기에 잘 공감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저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현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짧고 쉽고 의미 있게 얘기 다 해놓고 본인은 막 또 횡성수설해가지고 길게 하면은 네? 다 이렇게 또 센스 떨어지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센스에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책을 쓰면서 제 스스로 센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저는 센스는 기분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느낌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 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마음가짐,
관심이 관심. 있어야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센스 있는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고, 자, 이렇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들만 신경 쓰지 말고 나 스스로도 좀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일상에서도 좋은 기분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엔 내 기분이 좋아야 상대방도 기분 좋게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내 기분은 엉망이고 뭐 화가 나 있고 이런데 상대방에게 센스 있게 행동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일상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자주 하면서 좋은 기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을 해본다면 훨씬 더 좀 주변 환경이 센스티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매듭을 좀 짓겠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와, 마지막 그 내용 너무 좋다. 그 말이 엄청 감동적인데요? 감동적이요. 네.